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시작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그래도 좀 약간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영업 제한 시간 이제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밤 10시로 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제 밤 9시까지만 영업 제한하는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그 어떤 수칙이 계속 유지되는데, 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좀 일부 완화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부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했던 부분들을 10시까지 또 1시간 더 좀 연장을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주요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이 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서 이분들이 이제 점등 시위도 한다고 하래 좀 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안정화시켜 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좀 협조와 희생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수도권 지역이 아직까지는 정체 상태에 있고 또 설 연휴 동안의 이동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대송스럽지만 조금 더 설 연휴 때까지는 수도권은 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신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확진자 수 관리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회 등을 통해서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수도권 쪽의 확진자 비율이 지방에 비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게 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수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한 주까지는 조금 그렇게 더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정세균 총리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한 요인 중 하나가 확진자 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 추세 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한 380명대를 전국에 유지했었고요. 그런데 2주 전에 IM 선교 예발 확진자가 늘어서 420명대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주는 한 35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IM 선교 예발을 좀 제외하면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는 100명 미만대를 저희들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한 70, 80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300명대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집합금지 업종, 6가지 그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서 그 영업 재개 이제 이 자체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쪽 업종에서는 이거 풀어달라 요구가 좀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시점쯤 되면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까? 시점을 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가까이 집합 금지의 조치를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마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있던 위험도를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또 현장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을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은 방역에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선 헌팅 포차발 집단 감염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확진자 중 어떤 사람은 뭐 근처에 있는 다른 여러 술집이 돌아다니고 했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른바 지난해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이렇게 확산이 좀 또
되풀이되지 않나요?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 이게 헌팅 포차든 아니면 클럽이든 자꾸 이제 이동을 하는 부분들이 예.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이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감염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했던 것이 있고요. 예. 그런데 헌팅 포차의 기본적인 여기는 집합 금지 업종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영업장으로 좀 전환을 해서 네. 하지만은 헌팅 포차와 똑같은 이제 영업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이제 지자체에서 강력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지킨 업소들에게 좀 부정적 영향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수칙에 대한 보완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소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그 업소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헌팅 포차 같은 데서 이제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 것 때문에 사실 이거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이분들의 이제 그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어떤 보전해 줄 만한 그런 대책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정부에서도 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만족할 만큼의 그런 지원은 아니지만은 예.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좀 부족하나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이 헌팅 포차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는데 혹시 윤 반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반장님 다음으로요. 네네. 그 방역 수칙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전에도 좀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이 경고, 그다음 시정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집합 금지 조치를 이제 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집합 금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업체들과의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만약 그 수칙을 위반한 업소인 경우에는 시정 명령 없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일정 기간 그렇게 어떤 영업 제한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네, 한 2주 정도. 예. 네, 그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설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일단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고 5명부터는 가족도 안 된다. 이제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회피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예. 보니까 실제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데 5인 이상 모임을 또 계획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일일이 다 이제 점검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4인까지의 모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바로 이제 5인 이상의 집합을 모임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치하고 영업 시간 제한하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께서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치들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잘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적발되면 5인 이상 가정 모임 금지한 거, 과태료가 나오죠, 이게? 예, 1인당 과태료가 10만 원씩 그렇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발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확신된 걸로 나타났는데, 봤더니 5인 이상 모인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될까요? 그 경우에도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는 좀 추가적인 조치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좀 지키는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이제 설 당일에만 그냥 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도 있는데. 네네. 이런 제안은 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그다음에 중앙부처 논의,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게 만약 이제 설 당일에 가족의 모임들을 좀 제한을 하면 전체적인 좀 완화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서 또한 이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까지만 최소한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칙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지방에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보니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이 다 보니까 지금 매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4만 명이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쪽 또 좀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예년에 비해서는 관광객 수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고 설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주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중대본을 통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관광지가 제주도도 있고 또 다음에 동해안 쪽도 있는데 이쪽 자치단체들과도 좀 어떤 의견 교환을 좀 하십니까? 네, 중대본에 지난주 어제죠. 어제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그 관광객에 대비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